854번에 우리 거속시 문제는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기로 했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가 총 5km이다 해서 총 거리에다가 5km를 적어주고, 그러니까 보이는 걸 순서대로 표에 채우면서 식을 만들어 볼게. 자, 근데 얘가 7시에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8시에 도착했대. 그러면 걸린 시간은 총 1시간이 걸렸단 의미고, 자, 근데 얘가 갈 때 속력이 시속 4km, 처음에 걸을 때 속력이 시속 4km, 단위까지 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달릴 때 시속 6km로 가겠대. 자, 그래서 1시간이 걸렸다면 달려간 거리는 뭐겠냐? 이 달려간 거리를 묻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 x, 달려간 거리 y라고 두고 우리는 y 값을 구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총 거리가 5km이다 라는 거 이용을 해주고, 우리 거속시에서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빈칸은 2개만 남았는데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속력 4분의 거리 x, 속력 6분의 거리 y 해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다. 이렇게 이용해줘서 지금 첫 번째 이 거리에 대한 식이랑 시간에 대한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855번 문제를 보면 얘도 이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빈칸에 메꿔볼 건데, 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속력이 시속 8km, 얘는 속력이 미지수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국도를 달릴 때는 시속 b로 달렸대. 그래서 여기는 bkm/s, 시간당 bkm로 갔다는 이야기고, 부산으로부터 서울까지는 총 거리가 380km 떨어져 있나봐. 고속도로 속력이 국도에서보다 40km 빠르대. 근데 그거는 총 속력은 아니니까 속력이 사실 총 속력은 없죠. 그래서 얘는 일단 잠깐 보류.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시간은 2시간, 국도에서의 시간은 3시간. 요거를 적어줄게요. 2시간, 3시간. 그럼 이제 빈칸이 뭐가 남았냐면은 거리에 대한 게 이제 빈칸으로 남았는데,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타내니까 속력 시간 곱해서 2a, 속력 시간 곱해서 3b. 그래서 총 거리가 둘이 합쳐서 380km이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속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국도에서보다 시속 40km 빠르다고 했으니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국도에서의 속력보다 40km 빠르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에 대한 식과 이 속력에 대한 식, 요거 2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856번에 총 길이가 6km인 공원을 돌 건데, 처음에는 시속 8km로 뛰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걸어간 거는 시속 3km로 걸어갔어.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해. 그럼 보통 이런 문제들은 뛰어간 거리가 얼만큼이야, 걸어간 거리가 얼만큼이야, 이렇게 보통은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미지수로 두냐? 아니, 이 문제는 보통 거속시에서 거리를 x, y로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뛰어간 거리를 x, 걸어간 거리를 y로 두는 거야.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도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총 거리가 x 더하기 y 6k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얘네 둘, 뛰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 더해서 1시간 10분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거속시 중에서 셋 중에 대빵은 누구냐면 속력이야. 그래서 단위를 속력한테 다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리는 킬로미터로 맞춰주고 시간은 시로 바꿔야 되는데, 1시간 10분이면 1과 60분의 10시간인 거고, 얘는 1과 6분의 1, 즉 6분의 7시간이 돼.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맞춰주고 거리에 대한 식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근데 얘는 계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거 x 더하기 y는 6이고, 얘는 두 번째 식은 24를 곱해서 3x 더하기 8y는 4, 7에 28, 이렇게 해서 다 전부 다 24를 곱해서 풀어줬어.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 3배를 해서 5y는 10이 나오고 y는 2가 돼. 그리고 x는 4가 되겠지. 그럼 내가 구한 x랑 y 값은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니까 이 구한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자, 그럼 8분의 4가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고,
3분의 2가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야. 근데 이거는 시간으로 나타낸 건데 문제에서는 다시 또 분으로 물어보고 있으니 3분의 2 시간을 분으로 바꿔주면 60분의 40, 즉 40분이 된다고 답을 구해줄 수 있어. 857번에 얘는 걷다가 뛴 게 아니라 처음에도 걸었고 중간에도 또 걸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처음에 시속 3km로 걷다가 중간에 물건 사는 시간이 들어가고 또 다시 걸어서 왔어. 자, 그럼 이제 세 개가 들어갈 거야. 첫 번째는 시속 3km로 가다가 중간에 뭘 샀냐면 선물을 샀어. 그럼 선물 살 때는 거기에 도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없고 시간만 30분이 걸렸다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시속 4km로 다시 걸어서 가고 있어. 그래서 약속 장소에 오후 12시에 도착했대. 오전 10시에 출발했거든. 그럼 걸린 시간은 총 2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혜린이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구하래. 그럼 시속 4km로 걸은 거리 여기를 구하는 건데 어쨌든 시속 3km로 걸은 거리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각각 x, y로 둬볼게. 그리고 문제에서 총 거리는 5km라고 주어져 있었어. 우선 거리로만 봤을 때는 전체 걸어간 거리를 합쳐서 5km야. 그러니까 물건 살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없거든. 자, 그 다음에 그때 구매했을 때 걸리는 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시속 3km로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의 x, 시속 4km로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 이렇게 다 합쳐서 2시간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식이 만들어져. 첫 번째 식 x 더하기 y는 5km. 요렇게. 두 번째 식은 시속 3km로 걸어간 시간, 그 다음에 선물 산 시간, 시속 4km로 걸어간 시간 합쳐서 2시간인 건데 마찬가지로 얘는 시간에 맞춰줘야 되니까 30분을 2분의 1시간으로 바꿔서 식에다가 적어줘야 돼. 요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858번에는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수영,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마라톤 이렇게. 그래서 총 수영은 1.5km래. 거리가 수영하는 거리는. 그래서 총 거리가 51.5km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사이클을 탈 때는 시속 48km로 가고 사이클 탈 때는 시속 48km. 그 다음에 마라톤은 시속 15km로 달렸대. 그랬더니 수영 18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영할 때 걸린 시간은 18분을 포함해서 1시간 48분 만에 완주를 했대. 1시간 48분. 그러니까 빈칸, 주어져 있는 정보로는 빈칸을 다 메꾼 거야. 자, 그러면 사이클로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사이클 거리 x, 마라톤 거리는 y로 둬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식을 만들려면 시간에서 비어있는 부분, 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8분의 x, 손으로 이동한 데 걸린 시간은 15분의 x, y. 그래서 거리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면 거리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건데 거리에 대한 식은 1.5 더하기 x 더하기 y가 5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 속력한테 단위를 맞추기로 했으니까 18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60분의 18시간, 48분의 x, 그 다음에 마라톤 할 때 걸린 시간 15분의 y 다 더해서 1시간 48분, 즉 1과 60분의 48, 얘를 60분의 108분, 뭐 이렇게 108분 넣어주면 얘가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약분해서 뭐 최소 공배수 곱해놓고 분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859번에 보면 등반 코스 A, B 코스가 있는데 A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A로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 다음에 B로 올라갈 때는 시속 4km. 그래서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어차피 속력한테 맞춰야 될 거라니까 3시간 30분을 3과 2분의 1, 2분의 7시간으로 쓸게. 자, 두 거리의 합이 10km일 때 두 거리의 차이를 구하래. 그러면 A로 이동한 거리를 x, 그 다음에 B로 이동한 거리를 y로 두면 x 더하기 y는 10이고, 그
그 다음에 A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그 다음에 B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Y, 합쳐서 2분의 7 시간이 걸린다. 해서 얘를 연립방 정식 풀어서 X, Y 구한 다음에 거리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860번에 은영이는 할머니 댁 가는데 갈 때는 시속 70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갈 때는 버스 탔는데 시속 70으로 갔나봐. 그 다음에 올 때는 기차를 탔는데 시속 120km로 왔대. 기차. 그래서 총 5시간이 걸렸을 때 기차 타고 온 거리가 버스 타고 간 거리보다 30km만큼 멀다고 할 때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물어봅니다. 자, 제가 구하고 싶은 거 기차 타고 올 때 걸린 거리예요. 자, 그럼 어쨌든 버스 X, 기차 Y로 두고 내가 구하는 값이 Y 값을 구하는 거구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버스 탈 때 걸린 시간 70분의 X,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 기차 타고 올 때 걸린 시간 120분의 Y 이렇게 써줍니다. 지금 시간은 총 걸린 시간에 대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걸린 시간 두 개를 합쳐줘서 5시간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거리에 대해서는 총 거리가 아니라 기차 타고 온 거리가 버스 타고 온 거리보다 30km 더 멀다고 했으니 기차 타고 온 거리 Y가 버스 타고 간 거리보다 30km 더 멀다 해가지고 거리에 대한 식은 요 아래에 있는 식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이가 약수터에 갔다 올 거야. 자, 갈 때 시속 4km로 갈 거야. 그 다음에 10분 동안 약수를 받았네. 갈 때 올 때 사이에 약수 받는 시간이 있네. 약수 받는 시간 10분을 넣자. 근데 10분을 넣을 때 어차피 속력 단위가 킬로미터랑 시간이니까 10분을 6분의 1시간이라고 넣을게. 이거 약수 받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3km. 그리고 총 1시간 30분. 이것도 시간으로 바꿀 거니까 1과 2분의 1, 2분의 3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가는 길이 오는 길보다 500m만큼 더 멀대. 영환이가 걸은 거리를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총 걸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를 다 구해주란 이야기야. 자, 그래서 x랑 y를 더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구하는 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약수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총 걸린 시간이 2분의 3시간이 걸렸다. 해서 식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거는 총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비교하는 식을 만들어줄 건데,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만큼 더 멀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는 길이 오는 길이 가는 길보다 500m 더 멀어. 근데 우리 속력한테 단위를 맞추니까 속력에 다니는 거리가 킬로미터잖아. 그래서 500m를 0.5km가 더 멀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 y는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가 나오고 총 걸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862번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총 거리가 24km인 지점이 있었는데 각각 자철이와 성룡이가 마주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만났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자철이가 걸은 거리가 얼만큼인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철이 거, 성룡이 거. 자, 자철이가 걸어간 거리 x, 그 다음에 성룡이가 걸어간 거리를 y로 두고 내가 구하는 것들. 근데 자철이의 속력은 시속 5km, 성룡이의 속력은 시속 3km. 총 거리는 24km가 떨어져 있고 자철이가 걸린 시간은 5분의 x, 그 다음에 성룡이가 걸린 시간은 3분의 y야. 그럼 거리로식을 봤을 때는 둘을 더해서 총 24km가 되는 거고, 얘가 걸은 거리와 얘가 걸은 거리를 합쳐서 24km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떤 거냐면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다. 둘이 걸린 시간은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랑 얘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863번에 예진이와 혜인이가 마주보고 걷고 있어요. 근데 둘의 총 거리는 27km가 떨어져 있었나 봐. 자,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거야. 예진이는 시속 8km로 걷고 혜인이는 시속 10km로 달렸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럼 예진이가 걸어간 거리 x, 혜인이가 걸어간 거리를 y로 둬서 얘 시간을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을 해주고, 둘의 총 거리가 27km 떨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난 거니까 둘의 걸린 시간은 같다.
요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와 y 값이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궁금한 거니까 x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면 그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지. 864번에 얘는 조금 위의 문제들이랑 유형이 조금 다른데 자, 윤지랑 민준이가 마주보고 걷는 상황은 같아요. 근데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각각 20분이 걸린 거야. 야, 8시에 출발해 해서 8시 20분에 만난 거야. 둘 다 20분이 걸렸어.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 그러니까 이게 300m를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지가 이만큼 갈 때 민준이는 이만큼 더 걸어 라고만 주어진 거야. 그리고 둘의 총 거리는 3.6km가 떨어져 있대. 나 뭐를 미지수로 두려고 하냐면 얘네의 속력을 미지수로 두려고 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터 단위로 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으로 나와 있어서 얘네들의 속력을 미터 퍼 분 내가 임의로 정해줄 거야. 내가 속력을 구하는 거고 얘네를 미지수로 놓을 건데 단위는 내가 임의로 정했어. 그러면 3.6km도 3,600m로 바꾼 다음에 풀어야겠지. 자, 근데 윤지가 300 걸을 때 민준이가 600 걸어. 그러니까 민준이가 속력이 더 빠른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민준이가 더 많이 걸어.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같은 시간 동안 거리를 많이 걷는다? 속력이 더 빠르단 이야기야. 그래서 민준이의 속력에 대한 식을 만들게. 요 이야기가 곧 속력에 대한 식으로 민준이의 속력이 윤지 속력의 2배다라는 걸로 대체를 할 거야. 300과 600 어디다 썼어요? 이거 그냥 요 식으로 속력식으로 대체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거리는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윤지가 간 거리 20x, 민준이가 간 거리 20y. 그래서 둘이 간 거리 합쳐서 3,600m. 그러면은 20x 더하기 거리에 대한 식 20y는 3,600인 거랑 그 다음에 민준이 속력이 윤지 속력의 2배인 거랑 요걸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얘네들의 속력이 나오겠지. 그러면 민준이가 1분당 걷는 거리, 그 y값이 1분당 걷는 거리가 나오겠죠. 865번에 보면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갔대. 그리고 나서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는데 형을 따라잡으려면 좀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분속 200으로 따라갔나 봐. 그래서 정문에서 만났대.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 그럼 형이 걸린 시간 x, 동생이 걸린 시간을 y로 둔다면 첫 번째, 형이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 타고 출발해서 만났어. 그러면 형은 동생보다 몇 분을 더 간 거냐면은 24분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더 간 셈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이 간 시간은 동생보다 24분이 많고 얘는 속력의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그냥 24분 그대로 더한 거고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식을 표현을 하는데 50x 200y 둘이 간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니까 둘이 거리가 같다. 그래서 50x는 200y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866번에 민영이는 초속 7m로 가고 그 다음에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서 출발할 거고 초속 5m로 갈 거야.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라고 하네. 그래서 민영이 시간 x, 희정이가 걸린 시간 y라고 둘게. 근데 얘네는 거리의 차이를 두고 출발을 하는 거지 시간 차이는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면 여기까지 지금 총 거리인데 희정이는 40m 앞에서 출발하는 것뿐이야. 여기서 희정이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민영이는 그냥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도착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민영이가 간 거리는 7x, 희정이가 간 거리는 5y. 그럼 민영이가 간 거리가 희정이보다 40m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민영이가 간 거리는 희정이가 간 거리에다가 40m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시간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거니까 x랑 y는 같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창민이와 희수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창민이는 시속 80km로 가고
그 다음에 희수는 시속 100km로 가.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도 같은데 창민이가 먼저 출발을 한 다음에 40km 가고 나서 희수한테 전화를 해. 야, 나 지금 40km쯤 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0km 앞에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 다음에 출발하는 거니까 시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창민이가 속력 80으로 40km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러니까 창민이가 2분의 1시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희수를 부른 거야. 그럼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창민이가 걸린 시간을 x, 그 다음에 희수가 걸린 시간을 y라고 한다면 창민이의 거리는 80x, 그 다음에 희수의 거리는 100y가 돼. 그러면 두 사람은 어차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만난 거니까 80x와 100y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창민이가 40km 간 다음에 출발을 한 거니까, 즉 창민이가 2분의 1시간을 먼저 간 다음에 희수가 출발한 거니까 창민이가 걸린 시간이 희수가 간 시간에 비해서 2분의 1시간을 먼저 간 거야. 더 간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x, y 값이 나오겠지. 근데 얘네가 궁금한 건 뭐냐면 x랑 y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만나겠느냐, 거리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x를 구해서 여기 창민이의 거리식에 넣거나 아니면 y를 구해서 희수의 거리식에다 넣어주면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서울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 868번에 트랙을 도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이 표를 그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네가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뛴다. 근데 얘네들이 속력이 다른가 봐. 그래서 아마 뛰다 보면 더 빠른 애가 느린 애를 따라잡게 될 거야. 그래서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뛰게 되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면 여기서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형이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만약에 이만큼 돌았고 동생은 이만큼 돌았어. 그러면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둘이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이 한 바퀴를 더 뛴 거거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뛸 때는 둘의 거리 차이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뛸 때는 얘가 형이 간 거리랑 동생이 간 거리를 더해서 한 바퀴가 된다고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형과 동생의 속력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는다면 형을 x, 동생을 y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분 나와 있고 얘를 킬로미터 나와 있는데 분이랑 어울리는 건 미터가 조금 더 잘 어울리거든. 그래서 미터 퍼 분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놔야지 소수가 사라지거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1500m 이렇게. 자, 같은 방향으로 돌려볼게. 거속시에서 형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형은 x의 속력으로 15분 동안 갔고 이게 지금 같은 방향이야. 그 다음에 동생은 15y를 갔어. 그러니까 둘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가 나는 거야. 1500m. 한 바퀴는 1500m 거리 차이겠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때는 형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x. 동생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y. 둘을 더해서 한 바퀴 차이 1500m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형의 속력과 동생의 속력이 나오겠지. 단위는 미터 퍼 분이다. 869번에 얘는 0.7km인 공원을 돌 거야. 근데 여기 분속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속력의 단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를 700m라고 한 바퀴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얘는 트랙 문제긴 하지만 거속시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속시 표를 한번 그려준다면 은민이는 분속 50m로 걷고 그 다음에 형은이는 분속 100m로 걸어. 은민이가 출발하고 5분 후에 형은이가 출발할 거고, 그러면 은민이가 걸린 시간 그리고 형은이가 걸린 시간 얘네가 궁금한 건가 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형은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겠는가 이랬으니까 형은이가 걸린 시간 y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둘이 간 거리는 50x 그 다음에 100y 이렇게 식을 표현해주고, 일단 은민이가 간 거리랑 형은이가 간 거리는 둘이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둘이 간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 700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민이가 출발하고 5분 후에 형은이가 가는 거니까 은민이는 형은이보다 5분을 더 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은민이 걸린 시간이 형은이보다 5분이 더 길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y값. 형은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는가. 요걸 구해주면 되겠지. 870번에 얘도 뭐 트랙을 도는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둘레의 길이가 12km인 원 모양의 광장을 세미와 진한이가 돌고 있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도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도냐.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진한이가 더 빠르대. 자, 진한이 속력 x, 세미 y.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보기에도 시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킬로미터 퍼 시로 놓을게.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진한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x가 되고 세미가 이동한 시간은 3y.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둘의 거리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가 12k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45분은 시간으로 바꿔주면 4분의 3시간이거든. 4분의 3시간 동안 진한이가 이동한 거리는 4분의 3x. 그 다음에 세미가 이동한 거리는 4분의 3y.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진한이가 간 거리, 세미가 간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 12k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진한이의 속력을 구해주면 되겠지. 강물 문제를 보면은 강물은 강물 자체가 유속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여기다가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얘는 그냥 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 강물한테 밀려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보트, 엔진이 있는 보트를 여기다 놓는다면 강물이랑 따라 내려오는 방향이 보트의 방향과 같다면 속력이 더 더해져서 빠를 것이고, 근데 이 보트가 노를 저어서 가는데 거꾸로 이 강물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면 강물이 방해하는 그 힘을 빼면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질 거란 얘기야. 근데 어쨌든 거슬러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배가 속력이 더 강물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물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x로 표현을 할 거고, 킬로미터와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시로 얘를 단위를 표현해 줄 거야.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방해해. 강물이 배가 올라가는 걸 방해해.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방해하는 강물의 속력을 빼주면 되고, 따라 내려올 때는 둘의 속력이 더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5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3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5시간 동안 요 속력으로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따라 내려올 때는 3시간 동안 요 속력으로 따라 내려온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x 빼기 y, 이 거리가 강의 길이인 30km를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x 플러스 y, 요 거리가 총 강의 길이인 30km를 이동한 거야. 872번에 얘는 강의 길이가 0.9km, 900m겠지.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는 이유는 여기 속력의 단위들이 다 미터 퍼 분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를 900m로 바꾸고 시작할게. 자, 강물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배가 더 빨라야 하니까 배의 속력, 아니구나, 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거구나. 사람이 더 빨라야 되니까 사람의 속력, 수영하는 사람의 속력을 x. 그 다음에 얘는 강의 속력을 이렇게 놓을게.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 수영하는 사람이 어쨌든 강물보다는 세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따라 내려올 때는 둘의 속력이 더해진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때는 30분이 걸렸고 내려올 때는 10분이 걸렸어. 그래서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표현이 되는 건데, 이때 이 거리는 30 곱하기 x 빼기 y는 총 900m를 이동한 거리고,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10 곱하기 x 플러스 y도 강물의 길이인 900m를 이동한 거다. 873번에 얘 배와 강물의 속력을 각각 xy로 둘게. 배의 속력은 xkm per c.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ykm per c. 이렇게 놓을게.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방해하는 걸 빼주면 되고 따라 내려올 때는 2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1시간이 걸렸고 따라 내려올 때는 2분의 1 시간이 걸렸어. 30분이니까. 그래서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x 빼기 y 곱하기 1은 총 거리 10k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는 얘도 총 10km를 이동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또 다른 종이배를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일단 얘는 한번 풀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 밑에 식에다가는 2를 곱해서 식을 표현해 줄게. 2를 더해서 x는 15가 나오고 y는 5km가 나왔어. 5km per 시. 자, 그러면 내가 종이배를 1km 떠 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구하래. 이 종이배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강물에 의해서 얘가 지금 떠내려가는 거거든. 그럼 강물의 속력이 아까 5km per 시였으니까 얘가 1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5km per 시 분의 거리 1km. 그러니까 이게 종이배가 그냥 1km가 떠내려가는데, 즉 강물이 1km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5분의 1 시간이고 얘를 분으로 바꿔주면 60을 곱해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12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874번의 기차 문제는 왜 보통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속력 문제들은, 거속시 문제들은 뭐 형이 걸린 시간, 동생이 걸린 시간을 XY, 뭐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속력을 XY,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 XY, 뭐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애들을 미지수를 XY로 뒀다면, 이 기차 문제는 기차의 길이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속력을 Y로 두는, 기차의 속력을, 좀 특이한 문제지.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 속력을 Y로 두고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 단위하고 미터 단위가 나왔으니까 미터 퍼 세크로 볼게. 미터 퍼 초. 기차의 길이는 미터로 가고 속력은 미터 퍼 초, 이렇게 볼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기차를 하나 그려볼 건데 이 기차의 길이는 X미터짜리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이동을 시켜볼 건데 지금 현재 얘 머리가 여기서부터 들이밀기 시작할 거야, 이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얘는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거야. 통과를 못한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꼬리까지가 나와야 터널을 통과했다고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 기차의 머리를 여기서부터 들이밀었고, 자, 기차 이동시켜 볼게. 여기서부터 머리가 들이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왔어. 즉 기차의 머리가 여기까지 도착했어. 그러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 800m뿐 아니라 자기 몸통 길이까지도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동한 거리는 x 더하기 80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기차가 y의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니까 y의 속력으로 요걸 다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23초.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23y가 이동한 거리인 x 플러스 80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기차를 또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시킬 건데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동한 거리가 뭐가 되냐면 이동한 거리가 400 더하기 x가 될 거라는 거지. 400 더하기 x는 기차의 속력 y 곱하기 13과 같다.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인 얘가 이동한 거리인 x 플러스 400과 같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875번에 터널의 길이가 360m짜리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6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미터로 바꿀게. 1200m짜리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초가 걸린대. 자, 그럼 이때 기차의 길이는 물어봤으니까 우리 기차의 길이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속력을 y로 두기로 했잖아. 기차의 속력을 y. 자, 그러면 첫 번째 360을 통과할 때는 자기 몸통 길이랑 360을 더해서 360 더하기 x가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되고,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16y다 라고 식을 표현을 하나 해줄 거고, 그 다음에 1200m짜리를 통과할 때는 1200 더하기 x, 자기 몸통 길이까지 통과해야 돼. 그때 걸린 시간은 40 곱하기 속력 y랑 같다 해서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주면 된다. 위의 문제들에서는 기차의 속력과 기차의 길이를 미지수로 놨는데 여기는
다리의 길이가 정해져 있나 봐. 그래서 이 다리의 길이를 내가 x미터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기차는 300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호는 150m짜리 두 개가 있어. 좀 긴 기차 하나 있고 짧은 기차 하나 있어. 자, 긴 기차를 통과시킬 거야. 이때는 60초가 걸린대.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동하는 거리가 뭐가 되냐면은 300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의 길이를 x로 뒀으니 화물 열차의 속력을 y라고 둔다면,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화물 열차 속력 곱하기 시간 60초 해서 60y가 얘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150m짜리인 이 새마을호를 출발을 시켰어. 그럼 이 새마을호가 이동한 거리는 x에다가 150을 더한 게 돼. 얘가 이동한 거리는 150 더하기 x가 돼. 근데 새마을호는 화물열차의 2배의 속력으로 가. 그러면은 새마을호의 속력은 2y가 되는 거야. 2배의 속력으로 가니까. 그럼 2배의 속력인 2y 곱하기 걸린 시간 27초 만에 통과했대.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얘가 이동한 거리인 150 더하기 x가 된다. 해서 얘네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